브랜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나를 브랜딩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파는 상품을 브랜딩해야 되나? 사실 요즘 같으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사업해온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상품을 등록했던 사이트가 바로 옥션이었습니다. 사업자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어도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냥 사업자 없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세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연매출 1억 800만 원? 지금 조금 더 올랐다고는 하는데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첫 해죠. 사업자를 내고 첫 해에 매출 1억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매출 1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매출 1억 넘어가는데 꽤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딱 하나요.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팔리면 팔릴수록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매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그냥 어차피 내가 이걸 부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계속해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 제가 16년이 아니죠. 17년 전, 2008년도에요. 사업을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사업자 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죠. 이렇게 사업 시작하십시오. 상품 소싱 어디서 해오세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뭐 유튜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어차피 상품을 뭐 중고로 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고마켓을 찾아서 판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매는 중고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라는 걸 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판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50만 원을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비누 한 8세트 정도를 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사실 자본금 5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엄청 떼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50만 원어치를 사서 팔다가 이게 다 팔린 다음에는 남편이 또 카드로 2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게 해줬고 그 200만 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부터 왕창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시작하고 첫 해에 연매출이 12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꼴이잖아요. 제가 시작한 거가 거의 한 6월? 이 정도였으니까 6개월 정도에 1200만 원이 넘어간 거죠. 국세청에서 종이가 하나 이렇게 딱 왔습니다,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그때 내게 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전에 매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했습니다. 옥션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라고 국세청에서 종이가 왔을 때 당연히 저는 세무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래서 제 사업자가 2009년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뭐 팔았냐고요? 비누 팔았다니까요. 제 회사 이름이 처음에는 승원만 비누샵이었어요. 저희 큰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요. 그만큼 정직하게 아이의 이름을 걸고 해보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었죠. 아이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조심스러운 게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아이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승원만 비누샵이라는 사이트 자체가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 작년 매출의 100%, 200%까지 성장을 하면서 연매출이 억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브랜딩을 한 번만 잘 해놓으면 내 상품이 얼마든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품 판매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싱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어떤 상품이 방송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지고 와서 딱 팔기 시작했는데 상품의 불량이 발생을 해서 뭐 한 번, 두 번? 어떤 건 심하면 한 번만 해도 방송을 하고 없어지는 상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홈쇼핑만 믿고 계속해서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홈쇼핑 방송도 열심히 찾아서 보고 쇼호스트들의 멘트도 열심히 경청하고 또 그 상품을 제가 웬만하면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소싱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던 거는 사실 소소하게 그냥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업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상품이 판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다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게 되고 나름대로 그 상품을 내가 직접 기획한 기획자의 마인드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업이 점점 기업처럼 커지려면 대표자의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이걸 성장해 나갔는지 또 그 각각의 사이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키워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